월급에 만족하시나요? 아이도 생기고 매달 집안 경조사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추가로 월 100만 원씩 번다는 영상 많이 봅니다. 헌데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주는 부업이 시작하긴 어렵진 않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럼 부동산 월세를 통한 수익은 어떤가요? 친척이나 직장 동료 중에 월세로 추가 수익을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벌고 계신 거죠.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벌써 겁이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데 내가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다 날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직장생활하고 저축하시는 게 맞습니다. 허나 그게 아니라 진짜 월 100만 원 이상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고 오히려 더 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세요. 부동산으로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부동산은 약간의 종잣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좀 하고 2, 3천 이상 모으신 분들이 시작하기 가장 좋습니다. 주식과 달리 1, 200만 원으로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시작부터 5천만 원, 1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종잣돈이 크면 더 빨리 월 100만 원을 달성하겠지만 목표 달성 기간을 1년 정도 생각하신다면 2, 3천만 원만 있으면 달성 가능합니다. 당장 가용 현금이 없으시다면 은행 신용대출도 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신용점수가 7, 800점대 이상이시라면 3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 시 직장인 기준으로 금리 5, 6%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에서 신용대출 비교 검색하시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을 받으란 게 아닙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감은 좀 잡으셔야 됩니다. 추가로 대출 가능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나오는 건 거기에서 한 10%, 15% 작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초기 시드머니는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가지를 맞춰야 합니다. 바로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의 매매가와 월세가입니다. 참고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초보자 단계에서 시세 파악이 힘드니 일단 배제하고 바로 접근하기 쉬운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와 오피스텔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투자하기 적기란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추후 상승 여력이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전세가 두려우신 분들이 월세로 몰려들어 월세가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야 하는데 금리가 23년 1월부터 계속 3.5%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금리 인상이 당장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니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해도 월 납부할 이자가 갑자기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제 시세보다 싼 매물을 찾아서 내 투자금을 줄이고 필요한 대출 이자보다 높게 월세 세팅을 하면 추가 이익이 발생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작게는 1, 20만 원에서 많게는 5, 60만 원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팅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월세를 보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이유기도 합니다. 헌데 상가나 지산의 경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우리같이 소액으로 할 때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보는 게 낫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 구입하는 방법 중 하나가 경매제도입니다. 좀 비싸게 낙찰 받으면 시세의 90%, 싸게 받으면 50%, 즉 반값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 보증금이 있어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풀피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옥션입니다. 유료 사이트를 결제하셨다면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전 무료로 사용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요. 여기 경매 종합 검색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역은 저는 일단 경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지역은 원하시는 지역 아무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접 살고 계신 지역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찰은 현재 한 2회 정도 이상 된 물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회가 되었다는 말은 감정가격이 50%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 금액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찰이 2회 이상 된 물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투룸 이상 되는 물건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거보다 작게 되면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보통 투룸 이상으로 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임차를 맞출 수도 있고 월세 가격이 좀 높습니다. 처음 하실 거면 너무 작은 물건보다는 가능하시다면 10평 이상 되는 물건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은 10평 이상으로 하시고요. 최저가는 저희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를 보고 있기 때문에 2억 미만으로 하시는 게 저희가 실제로 가능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위주로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누르시고요. 물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직 권리 분석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 위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건이 뭔지 모르시면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을 패스하시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거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 타경 1478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지금 감정가는 2억 8천이고요. 지금 두 번 유찰이 돼서 49% 하락된 1.37억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 설정 일자를 보면 20년 7월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현황조사 권리신고가 있는데 이건 권리신고된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신고는 20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우선순위 설정이 20년 7월로 빠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럼 우리 돈 3천으로 이 물건의 입찰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가서 현재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셔서요. 평택의 오피스텔 물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 가격을 한번 보시고요. 면적은 저희가 20평대니까 20평대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 송탄역 근처고요. 지금 현재 매물들이 거의 한 2억 원대 형성이 돼 있고요. 2억 원대가 현재 호가로 형성된다면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입찰 전에 임장을 가면 좋지만 안 된다면 최소한 부동산 4-5군데 전화를 해서 실제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인터넷 손품만으로 예를 들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최저가로 매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낙찰가의 90%나 감정가의 80%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낙찰가의 90%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1.2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연 5.5% 정도 잡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6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세금으로 취등록세 4.6%에 기타 비용을 더해도 5.5% 정도 잡으면 750만 원 정도의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낙찰가에 세금을 더하면 1.45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대출금 1.23억 원을 빼면 내 돈 2,200만 원만 있으면 오피스텔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월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임대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오피스텔 3룸의 경우 시세가 보증금 1,000에 월세 8, 90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56만 원이니까 이 이자를 빼고 나면 25에서 3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깁니다. 거기다 보증금 1,000만 원까지 받으니 내가 투자하는 돈은 2,2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 감정가 대비 50%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 상승도 생길 겁니다. 추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매입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2년에서 4년 정도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4,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경매를 통한 월세 투자 방식을 보신다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월세를 하면서 임차인을 받는 게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전월세를 돌리고 있지만 임차인과 트러블이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안 수리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게 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조치를 하라고 하고 금액만 이체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왜 평택 지역 물건을 보냐, 서울 지역을 봐야 할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금이 많다면 서울 지역을 보는 게 좋습니다. 추후 집가 상승이나 임차인을 맞추는 데도 많이 유리하죠. 하지만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싸게 받아서 안전마진을 확보한다면 입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방의 나홀로 아파트도 월세 세팅이 가능합니다. 한 번만 경매를 통해 월세 세팅을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이를 응용해서 다른 지역에 추가로 세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4곳만 세팅을 하면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다 2-3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은 덤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다 낙찰 받았을 때입니다. 경매로 내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 받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직장을 다니면 물건도 찾아야 하고 입찰 금액도 산정해야 합니다. 거기다 임장까지 한다면 퇴근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눈 딱 감고 1년만 해보세요. 1년 뒤에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과 투자 마인드를 가지실 겁니다. 당장 투자가 겁난다면 일단 공부라도 해보십시오.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부동산 월세 세팅을 통한 추가 현금 흐름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경매라는 제도를 추가하게 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죠. 시간이 짧아서 영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경매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경매 입찰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 돈이 없어서 결국 찾은 방법이 경매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급매를 구입할 때 협상이 오히려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더 깎아볼 걸 하고 후회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경매가 좋았습니다. 다른 건 무시하고 숫자로만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만족스러울 정도로 싸게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타협은 해야 되겠죠. 그러다 공부한 물건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입찰가를 높이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여갈 겁니다. 당장 경매를 입찰하란 말이 아닙니다. 일단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확실히 들고 그때 입찰해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상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추진력이 좋은 분들이 경매가 돈이 된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절대 반대입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고 연봉 2배 이상의 수익을 만든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매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무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함께 공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입니다.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좀 눌러주셔야 합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부동산에 도움되는 영상이 올라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 놓아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확인 가능할 겁니다. 이상 부동산 꿀팁과 경매를 알려드리는 리얼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